안녕하십니까. 한국PM협회 부회장 김형도입니다. PM 정착과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성공 확률 제고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는 사업, 비즈니스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갖다 우리는 사업이라고 하고, 사업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기업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기업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을 정착해서 활용을 통한 프로젝트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국내 PM 현황, 국내 PM 문제점, PM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PM 적용 활성화, 기대 효과,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PM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PM 현황입니다. 국제 표준 기구인 ISO 211,500에서 PM 표준을 설정해 놨고, 이걸 기준으로 각 국가에서는 국가 PM 표준을 제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국방, 항공, 건설, 제조 대부분 산업의 국가 표준을 기준으로 PM을 도입해서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및 단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투자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개국에서 국가 표준을 설정하고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NCA, 미국의 표준협회죠. NCA PM 표준을 제정하고 PM 지침서, PM BOK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영국은 BS 6079에 PM 표준을 제정하고 PM 지침서, 프린스 툴을 갖다 개발해서 활용하고, 대체적으로 이 PM 지침서를 자국에서 활용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P2M, Project and Program Management for Enterprise Innovation, 그걸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ICB, IPMA Competence Baseline이라는 지침서를 개발해서 유럽 전역에 활용하고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국은 정부 산하의 프로젝트 전담 조직으로 NPA, Major Project Authority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연합, UN의 경우도 UNOPS, 즉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를 통해서 PM에 대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UN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프로젝트 추진 시 PM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 PM 현황은 어떤가? 국내 PM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공공 및 민간 기업별로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관리, 보통 CM이라고 얘기하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개념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PM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은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부고속철도라든가 인천공항, 원전건설, 기타 대규모 건설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PM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부, 공공부문 및 타 산업에는 확대 적용이 미흡한 그런 실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경제 견인차인 해외 건설, 조선, 중공업 등은 최근 제정된 국제 표준에 대비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PM의 저변 확대 및 적용을 위한 협회, 학회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국가적인 PM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1991년도 한국 PM협회 발조 후 국내 PM 활동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PM 교육이라든가 해외 PM 자격 취득 지원을 해주고,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 한전기술 등 에너지 공기업과 건설, 제조 등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인 CM학회나 PM학회 등과의 관계를 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PM, 석사, 학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숭실대, 한양대 등에서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하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PMO,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관련된 점차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참여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ISO 21500, 즉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드는 PM 표준을 기준으로 국가 PM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즉 KSA ISO 21500 및 이행 가이드를 2013년도에 발견해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ISO 21500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PM 지침서 GPMS 가이드 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서크세스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에서 볼 것 같으면 ISO 21500 국제 PM 표준이고, 이걸 근간해서 각국에서는 국가 PM 표준을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SA ISO 21500을 갖다가 국가 PM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각국에서 미국은 PMBOK, 유럽은 ICB, 영국은 프린스트, 일본은 P2M, 우리나라는 이제 GPMS죠. 이런 걸 개발해서 각 자국에서 활용하는 것 동시에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도에 PM 지침서, 그러니까 GPMS를 개발해서 한국 PM 표준을 기준으로 모든 산업 프로젝트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지침서가 지금 개발되어 있으며, 어떻게 보면 한국의 PM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PM 지침서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PM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PM 표준은 제정돼 있으나 적용이 미흡하다. 즉 국제 PM 표준인 ISO 21500에 따라 국가 PM 표준도 다 제정돼 있고, 또 GPMS PM 지침서가 개발돼 있으나 적용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프로젝트는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업무가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업무가 한 20, 30%. 우리나라의 기술은 국제적인 수준까지 이렇게 레벨업 돼 있으나 관리는 아직까지도 국제 수준에 비해서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주로 기술 위주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프로젝트 예산, 일정, 품질,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PM 역량 부족으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사실 기술력만으로는 국제적인 경쟁 우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PM 역량 부족으로 국책 사업이나 기업의 사업 성공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것. 정부 투자 사업 및 기업의 전통적인 관리로 정부 예산의 증가, 일정 지연 등이 반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프로젝트 수행 인력의 PM 역량 부족으로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할 우려가 아주 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프로젝트 유형 및 주요 업무를 볼 것 같으면, 정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행복을 위해서,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전략의 일환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수행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건설을 예를 들어 보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프로젝트고, 건설이 끝나면 통행, 유지 관리를 갖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추진하는 것이 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이라 하면 프로젝트와 운영을 합쳐서 이제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산업을 크게 보면 4개의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정보통신, 제조, R&D, 연구개발이죠. 이렇게 4개의 산업군을 볼 것 같으면,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대체적으로 플랜트, 건물, 철도, 도로 등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정보통신 프로젝트에서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KMS, 지식경영 시스템, 그룹웨어 등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제조 프로젝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업주에서 어떤 제품을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제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이 프로젝트이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신무기 같은 거, 북한에서는 핵무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무기를 갖다 신무기를 개발해서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보면은 기술적인 업무, 테크놀로지한 업무가 거의 70~80% 된다는 거. 즉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근데 이 기술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관리, 매니지먼트 업무는 한 20~30% 정도 되는데, 즉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국제 수준 이하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PM 기술 기준 및 제도가 부재하다. 즉 선진국의 PM 제도의 의존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의 PM 개념 및 시스템이 상이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의 PMI에서 개발한 PM DOK에 의존해서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 PMI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프로젝트 추진 환경에 불합리한 일부 PM 기법 및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국내 PM 협회 및 학회 등의 역할만으로는 제도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기업 경영층의 PM에 대한 관심도도 미흡하고 PM 적용에 대한 법이나 규정 등 제도화도 부재한 그런 상태라는 것. PM 관련 학회나 대학 등의 학문적 역할 및 창의적 연구도 다소 미흡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황과 이런 국내 PM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가? 첫째, PM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그래서 PM 역량 확보 및 PM 조직 구성. 기술과 달리 PM 역량은 모든 산업 분야의 프로젝트에 공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프로젝트 관리된 역량이 있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그 역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GPMS를 기준으로, 즉 우리나라의 PM 지침서를 기준으로 교육을 통해서 프로젝트 참여자의 PM 개념을 정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과정을 증설한다든가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M 자격증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한 후에 그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인정해서 자격증을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여건에 적합한 PM 조직 및 구성,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반드시 회사 차원에서는 PMO라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적합한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PM 역량 확보와 조직이 구성되면 그 프로젝트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은 전사적으로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 단위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PM에 대한 지침서, 절차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위관리 절차서, 일정관리 절차서, 원가관리 절차서 이런 등의 절차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차서 중에서도 프로세스에 된 거, 계산 기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업무량이 많은 등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볼 것 같으면 전사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위 프로젝트 관리 PM팀이 구성되면 이 팀에서 그 프로젝트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 PM에 대한 지침서와 절차서를 갖다 작성하고 PM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PM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PM 역량 확보 및 PM의 조직 구성,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갖다 구축 사례를 보겠습니다.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프로젝트 주제별, 범위, 일정, 원가, 품질, 조달, 의사소통 등 프로젝트 주제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단위 프로젝트별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도 운영하고 이런 정보관리 시스템이 회사 웹베이스로다가 EPM,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회사의 경영 현황이라든가 건설 종합 추진 현황, 단위 프로젝트 현황, 종합 성과 관리 등을 갖다가 이렇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계약사, 즉 설계사라든가 개발사, 시공사, 자재 공급사 등과 연계해서 CITS라고 이제 계약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 일정 관리라든가 기성 신청, 계약 금액 관리, 그다음 작업 일보, 지입 자재라든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사업주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사례를 볼 것 같으면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 차원에서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 같으면 회사에 여러 가지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각자 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회사의 시스템과 단위 프로젝트 시스템이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관련 계약사들과도 계약사의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주와 프로젝트와 계약사와 이런 통합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회사 경영층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럼 PM 적용 활성화, 이제 PM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면은 기반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PM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PM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과 PM의 조화를 통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지금 국제적인 수준인데 PM의 역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되니까 PM의 역량을 이렇게 개발하고 역량을 갖다 이렇게 향상시켜서 PM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목표는 일정 목표와 예산 목표와 품질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M을 통해서 반드시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에 했던 그런 전통적인 사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피해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M에 대한 초기 투자로 프로젝트 편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초기 비의 일부가 투자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최종 그 편익, 즉 수익을 갖다 제고시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인 프로젝트 업무를 갖다가 수행함으로써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PM 역량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기술 못지않게 프로젝트 관리 수준도 선진국과 못지않은 그런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PM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공 실패 사례도 분석합니다. 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건설, 발전소 건설 등 PM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내 프로젝트 실패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실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을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성공과 실패 사례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 PM 적용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및 기업의 PM 도입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즉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제화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한다 해서
규제를 갖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규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반을 어느 정도 PM의 기반을 갖다가 이렇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소의 어떤 강제적인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법제가 필요합니다. 공공부문 즉 법제화라는 것은 뭐냐? 공공부문 경영평가 제도의 PM 역량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PM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입찰 자격의 PM 역량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PM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반영한다면 이렇게 반영한다면 기업이나 정부 프로젝트에서 보다 관리에 대한 개념을 또 관리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인식 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정성적인 효과입니다. 기술과 관리의 조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목표 달성 확률을 제고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관리가 아직까지 부족하니 이런 이제 관리를 갖다 관리된 기반을 구축하고 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거 갖다 적용 활성화를 통해서 PM의 역량을 갖다 이렇게 제고시킨다면은 기술과 관리가 잘 조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목표 달성 확률을 제고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사적 및 단위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사적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전사적 관리 시스템을 기준으로 단위 프로젝트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프로젝트 관리 실적 확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과거에는 주로 전선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프로젝트 추진하고 나면 그 실적 자료가 대체적으로 이제 유실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전선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써 일관된 체계와 일관된 용어와 일관된 절차와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형태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이 실적 확보를 통해서 그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실적을 통해서 다음 프로젝트 할 때 그 실적을 활용함으로써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경영 혁신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열심히 일하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혁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PM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하고 외화 획득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격증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PM에 대한 역량이 우리 국가 PM 역량이 이렇게 향상되면 결과적으로 후발국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우리 PM을 갖다 이렇게 수출해서 수출할 것 같으면 외화 획득도 가능하고 우리가 선진국 못지않은 PM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효과를 봅니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 일정 예산 품질. 프로젝트 기본 목표는 일정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예산과 품질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리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영의 사업 전략 목표를 달성해서 수익을 회사 차원의 수익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국내외 수주 물량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업은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국내외 수주 물량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에 의한 경영으로 사업 전략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용어 중에서 매니지먼트 바이 프로젝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 회사에는 모든 경영 자체를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성적, 정량적 기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정착과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정착과 활성화를 통해서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 기반 구축과 그 다음에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할 것 같으면 프로젝트 관리 기반 구축으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프로젝트를 갖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중요하며 이런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활성화는 사실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법제화를 통해서 다소 규제를 좀 강제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갖다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PM에 대한 정착과 활성화를 통한 프로젝트 성공 확률을 제고에 대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